아빠로는 70점, 남편으로는 7점, 한의사 하이든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딸보다 아내를 훨씬 사랑하는 한의사 김한비치입니다. 한의대생들은 전교 1등 출신이 많은가요? 네. 진짜요? 이거 농담이요. 아, 진짜요? 아니요. 저는 고등학교가 이제 지방인 외고였는데 30명 중 29등이었습니다. 내신하고는 담을 쌓고 있었죠. 그랬는데 당시에는 다행히 이제 어문 계열에는 비교 내신이 적용이 됐었기 때문에 고대 중문과를 갔고, 나중에는 이제 수능으로 간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내신보다는 항상 시험 쪽이 조금 더 성적이 잘 나오는 쪽이어서 전교 1등 하는 애들, 어린 애들, 현역으로 오는 애들은 대부분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수목적고, 우리가 보통 특목고라고 하는 데를 저도 이제 특목고를 졸업을 해서 사실 고등학교 내신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잘하는 애들만 모아놨으니까 뭐 전교 1등이 별 의미가 없고요. 매년 입시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입결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매년 조금씩은 변동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상위권인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죠. 그럼 한의대생이면 소개팅 많이 들어오나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우리 와이프도 볼 텐데. 저는 한의대 다닐 때 소개팅을 해본 적은 없는데. 진짜요? 에이. 진짜. 에이. 근데 이런 거는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남아있는 강의 딱 하나가, 제가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맞는 거 하나가 야간 간호학과 학생들이랑 듣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그 일하시고 야간에 이제 간호학과를 다니시는 분들이 저처럼 이제 저랑 나이대가 이제 비슷한 거죠. 첫날 수업에 갔는데 출석을 부르는데 당연히 저 빼고 다 여자분이에요. 40명 정도가 여자분이 앉아 계시는데 뭐 나이대도 되게 다양해요. 뭐 40대 분도 계시고 20대 중반 분도 계시고 막 하는데 누구 근데 김한편한테 네 하니까 40명이 정말 일제히 뒤를 돌고 쟤 뭔데 여기 와서 앉아 있지?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왜 왔어요? 그래서 이러 해서 되게 구차하게 막 설명을 했더니 한 달쯤 있다가 그 과대표 간호학과, 야간 간호학과의 과대표분이 오셔가지고 혹시 한의대생들하고 과팅? 이제 단체로 미팅을 좀 조성해 보자. 이야. 네,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랬던 적은 한 번 있었죠. 저는 안 나갔어요. 오피셜이지? 늦깎이 학생으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전 뭐 학교 다닐 때 또 재밌었던 게, 저는 원래 그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그 나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도 학교에 가면 이제 그 학문의 특성상 논문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자료들을 보기 위해서 중국어 고문이나 중국어, 현대 중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교양 과목처럼 본과 때 그 중국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어 선생님께서 뭐 중국어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1년 내내 제 눈치를 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거의 그 지문을 거의 다 제가 읽었고요. 뭐 그랬었는데 자기들이 어떤 걸 했던 것을 한의사가 됐을 때는 분명히 살릴 수 있어서 중간에 돌아오시더라도 그걸 잘 이용하면 그 분야랑 접목을 시킬 수 있는 한의사가 돼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중국 쪽 논문을 볼 때는 굉장히 편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정말 빨리 볼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이트 찾아서 바로바로 웬만한 정보는 읽어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른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했던 과거의 시간이 절대로 그 헛된 시간으로 돌아오지는 않으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 학문입니다. 기말고사를 봐서 이제 성적을 교수님이 줘야 되는데, 기말고사가 예를 들면 출산에 걸린 거죠. 뭐 기말고사 뭐 예를 들면 12월 뭐 초중순부터 보는데 뭐 12월 첫째 주에 예정일이다. 그럼 뭐 그걸 어떻게 늦출 수도 없는 일이고 출산하러 가야 되니까 뭐 그런 경우에 내규가 있더라고요. 뭐 중간고사 점수의 80%를 인정을 한다. 중간고사에 올인을 했어야죠. 개강은 보통 이제 3월 2일이잖아요. 보통 그때 학교 입학식들, 초등학교 입학식도 같이 하니까 뭐 누구 했는데 저기 누구 형 첫째 입학식 가셨어요. 뭐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다른 과에서는 보기 힘든. 네. 유독 한의대 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시거나 좀 연세 있는 분들이 타과나 이런 학교들이 혹시 많나요? 그 소위 말하는 의치한이라고 하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중에서는 한의대가 비율이 제일 높죠. 이유가 뭘까? 의대는 보통 이제 6년을 졸업을 하고 인턴하고 레지던트 1년 하고 하고. 레지던트 4년을 해서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전문의를 11년, 따지시잖아요. 이제 군대를 제외하고라도 이제 수능을 봐서 다시 들어간 경우에는 11년이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의전을 제외한다면
한의대는 보통 이제 6년 졸업하고 바로 뭐 이제 임상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많고, 물론 치과도 그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근데 저 치과는 또 은퇴 연령이 한의사보다는 좀 짧거든요. 그러니까 이르거든요. 한의사들은 60, 70 먹고도 진료하신 분들 많은데, 치과 의사분들은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물리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은퇴 시기가, 뭐 저도 정확한 거는 이제 잘 모르지만 적어도 한의사보다는, 예. 그래서 한의대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스스로 진료하시나요? 이게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다른데, 입학하자마자, 그러니까 우리가 6년 중에 학교 다닐 때? 예, 예과 1학년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배들을 찾아가거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배도 별로 몰라, 뭘. 그냥 아는 척 했었을 것 같은데. 그래. 선배들을 찾아가거나 혹은 교수님들을 찾아가거나. 근데 사실 교수님 찾아가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또 개원에서 임상활동을 하시는 선배님들은 내가 찾아가긴 좀 너무 먼, 예, 거리에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예과 1학년 때는 그냥 뭐 선배 정도 해서, 야 그러면 뭐 이거 이렇게 해서 무슨 탕 알려주시니까 그거 이제 혼자서 이제 지어 먹어보기도 하고, 본과쯤 가면 이제 이런저런 임상 관련 과목들을 배우니까 재밌죠. 내가 이제 나를 이제 마루타로 해서 그렇지. 실험 대상으로 해서 이것저것 먹어보죠. 예, 재밌어요. 침도 많이 나가요. 침도 막 많이 나보고, 운동하다가 다치면 서로 침 놓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야구부 만들어가지고 야구를 했었는데, 어깨 계속 다치잖아요. 운동 맨날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 침 맞고 야구로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감기 걸리면 약 지어보고, 그러니까 아프면 찬스예요.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약 쓰는 건 되게 무서운데, 나한테 약 쓰는 건 사실은 별로 안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것저것 책에 나온 거, 배웠던 거 실험을 해보고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약재를 갖고 탕정이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다려서 먹어보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그게 뭐 그렇게 엄청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긴 힘들어요. 제대로 된 임상 경험은 아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드는 시간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 거는 되게 좋았었어요. 학교 다닐 때. 하나 더. 전화가 옵니다, 이제. 야, 며칠 전에 내가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봤는데, 뭐가 좋다는데 이거 나 먹어도 되냐? 이런 거죠. 왜냐면 이 종편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와서 뭐 항산화 작용이 있는 뭐 논의 뭐 이런 것들, 뭐 전국에 그런 것들이 씨가 마르고, 이게 사실 방송이다 보니까 방송에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가든 뭐 PD든 어쨌든 편집의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거기 나오는 뭐에 좋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이름들이 실제로 한약재로 쓰이지 않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음식인 거죠. 뭔가 이름은 생소한데 뭔가 엄청나게 효과가 부풀려져서 방송이 되는 것들이 꽤 있어서, 그런 것들은 사실 주위에 물어볼 사람을 생각하면 당연히 한의사가 또 먼저 떠오르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 대부분의 답변은 뭐라고 드리냐면, 그건 한약재도 아닌데요? 글쎄요, 뭐 효능은 있을 수 있는데 아마도 하루에 이만큼씩 엄청 많이 오래 드셔야 효과가 있을까 말까 할걸요? 정도의 답변을 드리는 경우가 거의 100 중에 98, 99라서 그리고 가족들은 제가 지어준 약 잘 안 먹어요.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가족은 치료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냐면 어설펐던 시절을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들은. 예과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이제 진료한다고 뭐 그러고 있는데, 야 뭐 이거 먹으면 낫는 거 맞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약간의 불신을 깔고 계시기 때문에 가족 치료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혹시 한의대 다니실 때 뭔가 친구나 누구한테 뭔가 이 놔보고 싶잖아요. 침이라든지. 맞아요. 모든 혈자리를 이제 조를 짜서 서로 놔봐요. 아픈 혈자리들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손끝, 발끝 혈자리들이 이제 있는데, 아예 혈자리 이름이 통곡인 혈자리도 있어요. 진짜 아파요. 그래서 뭐 통곡한다고. 근데 실제 한자는 좀 다르기는 한데, 서로 놓으면 이제, 왜냐면 자기 손에다가 자기 발에다가 놓는 거는 오히려 겁나서 못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 내가 이거 하면 아플 거 아니까. 남은 정말 남이니까 한 번씩 하자. 주고 막 기브앤테이크 하고, 이제 뭐 엄청 아프고 뭐 간혹 이제 멍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 같은 경우는 이제 눈 옆에 눈 혈자리도 있는데 거기다 놨는데 여기 이렇게 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침 놔준 애가 내일 소개팅이야. 이제 이러면 이제 서로 이제 껄끄러워지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함서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